올 명절이 큰일입니다. 진짜 안 다치고 안 아파야 되고요. 명절 때 무슨 병원을 찾거나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정말로 어떻게 할지, 정말로 국민이 대통령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화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네.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아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맞아. 안 갔어. 아니 4월 달에 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기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 보고 다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질문하는데 상황 판단 안 하고 있겠습니까? 또 하필이면 이게 경향신문 기자였던 거죠. 경향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었으면 경향신문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상황들 알았으면 충분히 어떤 현장 상황을 알고 얘기했을 건데 네. 그 기자한테 답한다라고 하는 게 가봤냐? 라고 물어보는 사태를 보면서 그다음에 무슨 뭐 비상의료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저는 진짜 추석 걱정되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네.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아무리 안전운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분들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 못 받아가지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대고 있고 참모들은 제가 볼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고 이건 내가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 누가 인터뷰 시작했어요? 자기가 2,000명 증언하자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아니 저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주된 책무라고 한다면은 국민 통합에 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지경까지 오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이 경시받고 국민들의 생명이 침해받는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더 놓아둘 수 있겠느냐. 전 이제는 임계치에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응급실 문제도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해괴하다 해야 될까요? 응급실의 비용을 높여가지고 응급실 못 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부동산 값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못 잡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집을 다 부셔버리자. 그리고 다 그냥 천막 짓고 살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시장도 인위적으로 부셔버렸고 부수고 나서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이 이렇게 경시받고 침해받고 하는 상황을 이거 언제까지 놓아둘 수 있겠느냐. 이거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목소리를 내고 숨어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지만 부글부글하다는 것을 어제 취재를 해봐도 드러나거든요. 네. 상황 인식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모든 문제 개별 사안별로 인식이 정말 상상 초월의 수단이어서 지금 이 문제는 뭐 민주당과 또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과 야당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인정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확 드러나기 시작해서 정말로 집안 싸움도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요. 진중권 씨가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김건희 씨랑 통화했더니 59분인가요? 57분? 그 통화 내용 중에서 완강하더라는 거예요. 2,000명 정원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숫자에 꽂혔다 그러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너무 완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본인이 완강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부부가 2,000명에 지금 완전히 지금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2,000명인지 물어보면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10년 후인가 2000 몇 년도에 1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또 하나 그 안철수 의원 얘기도 명확하죠. 2,000명 과학적 근거도 문제지만 야, 내년에 3,000명의 의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15,000명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3,000명의 의사가 못 나오게 만드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야 이건 제가 볼 때 과학이 아니다. 주술의 영역이 아니고는 도대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갸우뚱하고 분동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프신 분들도 서럽고 더 힘들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지만은 의사들은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신체에다가 칼을 대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아프면 수술 받아야 되고 제 몸에다가 의료인들이
제 승낙을 거쳐서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진의 그 기술 내지는 의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적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을 고도로 훈련시키고 도제식으로 훌륭한 의사들을 길러도 모자란 판에 그냥 다짜고짜 그냥 늘리자. 아니 그러면 부실한 의사 2,000명 나와도 진료받을 수 있고 내 자식을 갖다가 침대 위에 그 의상 침대 위에 앉힐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도 이게 불안한 겁니다. 아 내가 많이 아팠을 때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부실한 의사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 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런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한민국 의료가 그동안 잘 되었었어요. 그렇죠. 그 문제들을 핀셋으로 골라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대통령 고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좀 죽어나가고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저는 신념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개복 수술 같은 건 흉부외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수술이 가장 어렵고 또 생명과 연관이 있는데 7명밖에 없답니다. 전국에. 이제 수술 못 받아요. 못 이제. 받아요. 그러면 진짜 정말 뭐 수억, 몇 억 주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의료 산업이 굉장히 그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의료보험 때문에 언제든 갈 수 있고 수술도 좀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술 받으면 몇 억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화를 보면 사실상 이거는 대국민 기만한 거고 대국민 거짓말한 거고 대국민 허위사실 유포한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 안에서 이 문제만큼은 의료 문제는 전 그렇습니다. 국민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제 반응이 예전과 달리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제 완전 관계가 네.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지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찬도 실제로 잡았는데 연기하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한테는 통보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나 너랑 삐졌으니까 밥 안 먹을래. 근데 너한테 말 안 해줘 이거 아니에요. 고립시키기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대표 낙마 시즌 3가 시작되는 것 같다. 네. 네. 이제 시즌 1이 이준석, 시즌 2가 김기현은 자기가 만들었다, 자기가 죽인 케이스잖아요. 그 대표적인 바지 사장인데. 그죠. 세 번째는 자기가 법무부장 시켜놓고 자기가 비대위원장 앉혔다가 또 해주기 싫었는데 그 당대표 선거에서 된 한동훈. 그래서 어쨌든 낙마 시즌3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싸움은 되게 중대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내질러놓은 말이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는 국민 눈높이를 더 중요하게 네.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고개를 숙일 것인가? 아하.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10번 정도 승부를 벌였는데 10번을 패배하면 그때 한동훈의 미래는 없는 거죠. 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권성동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죠. 네. 대통령이 힘이 더 세. 너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잖아요. 체중도 더 연찬회에서. 훨씬 세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